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장 정서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목요일입니다, 교수님. 벌써 목요일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이번 주가 칠레 특집이 되어버렸는데, 네. 오늘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 칠레의 모든 기록,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정말 만만치 않은 작품입니다. 예. 이게 부제가 이거 아닙니까? 고문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무릅쓴 기적의 6주일. 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사전에 그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잘 아시네. 네. 아니, 몇 개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워낙 칠레의 역사가 파란만장해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보는 종이신문을 보니까 칠레에 관한 그 기사가 두 꼭지가 있어요. 하나는 칠레 정부가 그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피노체트 때 만들어진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이제 개정하겠다고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빠릅니다. 예. 네, 참으로 빨라. 이거 시민들의 저항이 없이는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제 아리엘 도르프만의 죽음과 소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민들의 저항이 없이는 온갖 거짓말로 다 진실을 위장하기 때문에 절대 드러나지가 않는 경우도 많죠. 헌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저들은 뭐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민주정부가 출범한 지 칠레도 20년 가까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층들이 부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을 바꾸거나 이럴 일이 없죠. 칠레 시민들의 저항이 있어서야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근데 사실 그 계기는 아주 소소합니다. 그 이를테면은 그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촉발된 시위인데 프랑스의 그 6.8혁명도 사실 기숙사 들여보내주지 못한다 해서 이제 비롯된 혁명이듯이 혁명은 아주 우연찮은 계기로 촉발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 우연찮은 지점에 뭐랄까요,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응집돼 있었는지도 모르죠. 네, 그게 칠레 화폐로는 30페소, 우리 돈으로 50원이라 그러는데 전체 임금 체계나 그 화폐 그 환율을 보면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빈부격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민주정부에서 또 그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다고 하죠. 그리고 제가 보는 신문에 또 하나의 기사가 이제 빅토르 하라 얘기인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레 저항 문제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칠레의 모든 기록은 각별한 책입니다. 일단은 콜롬비아의 대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썼다는 게 주목할 만하고요. 우리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소개해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 유명한 100년의 고독 또는 100년 동안의 고독을 쓴 이 라틴의 부문학을 일으킨 이른바 마술적 리얼리즘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죠. 보르헤스와 함께 남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였죠. 뭐 지금은 많은 작가들이 뒤를 잇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이 콜롬비아의 작가가 칠레의 이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동의하면서 함께 연대한 그런 작품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간의 사정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 다시 복습한 의미에서 잠깐만 돌아가겠습니다. 잠깐만. 1973년에 피노체트가 쿠데타로 아옌데 정부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옌데는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피노체트가 귀국을 절대 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명단을. 자그마치 5,000명입니다. 5,000명. 5,000명 국외 추방자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 명단 속에 포함된 영화 감독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영화 감독 이름이 미겔 리틴입니다. 미겔 리틴. 네. 이 미겔 리틴 감독이 오랫동안 이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5년에 이 칠레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온갖 변장을 다 해요. 이 유럽 쪽에서 여권도 새로 만들고 코스염도 달고 변장을 다 하고서 칠레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피노체트가 이제 종말을 향해서 다가갈 시점이죠. 네. 그러니까 온갖 감시를 무릅쓰고 칠레로 잠입해서 그 칠레 독재 정권화의 여러 이 상황들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 상황을 쭉 서술하는 원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긴 원고가. 그 긴 원고를 우리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자기식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칠레의 모든 기록입니다. 네. 문제적인 작품이죠. 네.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책은 여기저기 뒤적뒤적하면서 우리 역사와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참 흥미로울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책을 펴낸 출판사가 간디서원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이래저래 많은 세계에 억압받는 그 사람들, 인민들의 투쟁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출판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출판사들은 저는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는 소라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에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네. 몇 구절만 볼 텐데,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참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들, 또는 문장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꼭 이렇게 아픈 얘기만 해서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아픈 세상에서 아픈 얘기 해야죠, 교수님. 그걸 또 외면하는 것도 그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저는 그렇긴 한데, 문학에 기대하는 게 사람마다 다른 모양입니다. 네. 우리를 좀 깊이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위로하는 방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저 깊은 어두운 지점을 바라보라. 라는 게 문학의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미겔 리틴 감독이 마포초 강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강을 지납니다. 그 강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에 젖는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마포초 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바다로 이어지는 강이거든요. 네.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포초 강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후 몇 개월 동안 쿠데타 군인들이 산티아고의 소외된 계층이 살고 있던 유명한 지역에 대해 야간 습격을 하고 난 후면 강물에 둥둥 떠다니던 처참한 시체들 때문에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마포초 강에서는 1년 내내 재래식 시장으로부터 하수구를 타고 내려온 음식 찌꺼기들을 서로 먼저 차지하겠다고 굶주린 사람들과 개들, 그리고 남미 독수리, 콘도르 떼들이 서로 다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시카고 군단으로부터 최고의 영감을 받은 군사위원회가 실행한 칠레 기적의 뒷모습이다. 칠레는 아옌데 정부 때까지만 해도 겸손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부르주아 계층은 검약을 국가적인 미덕으로 숭상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번영을 상징하는 화려하고 인상적인 외양만을 강조하려는 독재정부의 군사위원회가 아옌데 대통령이 국유화했던 것들을 다시 사유화했고 나라를 개인 자산과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겼다. 그 결과 칠레는 화려하고 삐까번쩍하지만 쓸모없는 물품들로 넘칠 지경이 되었고 여기저기에서 허황된 번영의 환상만을 심어주는 거칠의 공공사업이 난무했다. 국유화되었던 산업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돈으로 칠레 국립은행에 의해 평가된 달러와 신용자산 때문에 군부 독재가 탄생한 지 5년 만에
지난 200년 동안 수입한 것보다 더 많은 물건들이 수입되었다. 게다가 미국과 신용기구들이 공모하여 수입 지불금의 나머지를 보증했지만 막상 수입 대금을 지불할 때가 되자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6년 혹은 7년 동안 부풀어 올랐던 신기루는 단 1년 만에 사라져버렸다. 네, 독재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 부분은 미겔 리튼 감독의 통찰이기도 하지만 이 문장을 각별하게 서술한 걸로 봐서는 우리 마르케스가 바로 군부 독재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미 금융자본의 그 음험한 손길이 어떤 식으로 칠레의 민주화를 저지하고 파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데 주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문장이 저한테는 각별하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조금 숨을 돌리는 의미에서 우리 노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칠레를 떠올 때마다 생각해야 할 4명의 인물이 있다고 했죠. 네. 우리 아옌데, 네루다, 빅토르 하라, 그리고 피노체트라는 그 독재자. 근데 빅토르 하라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쿠바 가수 중에 파울로 밀라네스라는 가수, 그리고 실비오 로드리게스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들 가수들도 칠레의 고통에, 칠레 민주화 운동에 연대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미겔 리틴 감독이 거리를 걷다가 노래가 올려 나오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그 부분 잠깐 읽어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방에서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인 채 틀어놓은 음악은 쿠바 가수 파블로 밀라네스와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노래들이다. 도로 한쪽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 버스에서조차 그런 음악이 들리는데 경찰들은 그 음악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듣는다. 네, 이 정도 짧게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왜 이 부분을 굳이 이 문장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냐면 우리 빅토르 하라와 더불어서 쿠바의 유명한 민중 가수 파블로 밀라네스를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비오 로드리게스도 함께 말이죠. 그리고 좋은 노래들이 참 많은데요. 유튜브에 대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찾아서 들으시면은 우리 험한 시절을 살아왔던 그 우리 역사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그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양희은이나 김민기나 안치환이나 네. 그리고 김광석이나 이런 사람들의 노래가 눈앞에 선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런 책을 소개해드리다 보면은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서 금방 책을 덮지 못하겠어요. 네. 네. 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이 조그만 챕터가 있는데, 여기에 그 분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녹음하는 오늘이 우리 전태일 열사 49주기죠. 11월 13일입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 부분에 눈길이 한참 동안 멈췄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콘셉시온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네. 이 도시에서는 칠레에서 70년대 학생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살바도르 아옌데가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인 지지를 얻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콘셉시온에서 어떤 그 석탄 광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부의 아들과 딸이 경찰의 비밀경찰, 여기서는 국가정보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밀경찰에 체포가 돼요. 그리고 온갖 고문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석탄 광부, 그러니까 두 자녀의 아버지 이름이 세바스티안 아세베도입니다.
이 세바스티안 아세베도, 그러니까 아버지죠. 그 청년의 아버지가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은 당신들이 정말 내 자식들에게 가해지는 고문을 중지시키지 않으면은 성당 앞에서 내 몸에 휘발유를 뿌려서 분신자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카톨릭권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대주교청에 가서 고위직 인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이 고문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은 내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아무도 이 말을 듣지 않아요.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그 이어지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세바스티안 아베세도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예고된 날짜가 되었고 세바스티안 아베세도는 성당 앞마당에 섰다. 그는 몸에 휘발유 한 통을 쏟아붓고 나서 거리를 가득 메운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군중들을 향해 만약 누구든지 노란색 줄을 넘어서기만 하면 자기 몸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고했다. 사람들이 세바스티안 아베세도에게 애원을 하고 강하게 명령을 하고 끝내는 위협까지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세바스티안 아베세도의 희생을 막아보려는 경찰관 한 사람이 그만 노란 줄을 넘어서고 말았고 세바스티안 아베세도는 순식간에 인간 하염으로 변해버렸다. 세바스티안 아베세도는 자기 몸에 불을 지른 후 7시간 동안 온전한 정신으로 평온하게 살아있었다. 그의 분신을 지켜보았거나 소식을 들은 민중의 동요가 엄청나게 격렬했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 경찰은 그가 죽기 얼마 전에야 딸에게 병원 방문을 허용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딸이 아버지의 흉한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인터폰으로만 통화하도록 했다. 네가 정말로 내 딸 칸달라리아인지 어떻게 믿겠니? 세바스티안 아베세도가 인터폰 수화기를 통해 들려온 딸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딸은 그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르곤 하던 애칭을 말해주었다. 결국 세바스티안 아베세도 아들과 딸은 순교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요구했던 대로 고문실에서 나왔고 곧바로 그 지역 관할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 이후부터 콘셉시온 시민들은 세바스티안 아베세도가 분신한 성스러운 장소를 기리기 위해 자기들끼리만 은밀히 이름을 붙여 불렀다. 세바스티안 아베세도 광장. 네. 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혹시 칠레를 가실 일이 있으시거든, 그리고 콘셉시온이라는 도시에 들을 일이 있으시거든, 그곳에서 세바스티안 아베세도를 떠올리시고요. 자녀들을 고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불살랐던 그 사람을 기리는 이 광장, 세바스티안 아베세도 광장에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메타포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들이 있어서 칠레도 어느 정도 조금씩 새로운 진전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요. 칠레 역사가 우리의 거울로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정말 민주주의는 피를 먹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네, 그게 어떤 종류의 피든, 눈에 보이든 피든, 눈에 보이지 않는 피든. 그렇죠. 네. 시간이 조금만 하락하면은, 네. 이 부분만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많이 있는데, 네. 어머니와 만나는 장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네루다 얘기하고, 그리고 칠레의 역사적인 그 고통을 아레 도르프만의 희곡을 통해서 봤는데, 네, 오늘 나머지 우리 마르케스가 쓴 칠레 모든 것을 통해서 또 한 번 복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만은 복습한 김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칠레 민중들에게는 네루다가 워낙 깊이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있는 금요일에서 그 네루다를 잠깐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그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에서 봤듯이 그 이슬라 네그라라는 검은 섬이라는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 네루다도 바로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숨을 거두고 토를 하다도
온몸에 40발이 넘는 총탄을 받고 죽음으로 세상을 만나죠. 물론 네루다는 질병을 죽었다고 얘기합니다만 그 칠레 사람들이 네루다라는 시인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 부분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또 하나의 숭배는 이슬라 네그라 해변에 있는 자택에서 머물렀던 파블로 네루다를 향한 것이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지역은 검은 섬이라는 의미의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는 달리 섬도 아니고 검지도 않다. 발파라이소에서 산 안토니오시로 연결된 도로를 타고 40km 정도 가다 보면 나타나는 어촌 마을로 거대한 소나무들이 우거진 숲과 집채만한 파도가 질게 몰아치는 푸른 바다 사이로 마을의 황토길들이 있다. 바로 그곳에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를 흠모하는 전 세계 추종자들의 순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인이 중요한 그 혁명의 또 연대의 자산이 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칠레인들에게는 이 아엔데와 이 네루다, 그 빅토르 하라를 잊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네. 앞에서 그 파블로 밀라네스 노래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체 게바라를 기리는 노래도 있고 합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서 칠레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지구적 규모에서 우리 역사를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을 키워보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또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시간 있는 금요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